27장 우리 능력으로 진실과 허위를 가리는 것은 미친 짓이다. 여기 보면은 두 케이스 있죠. 네 번째 줄인가요? 우리 정신이 덜 무르고 덜 강인할수록 거기에 무엇을 새겨 넣기가 더 쉽다고 말하는 거죠. 반대로 밑에서 한 다섯 번째 줄인가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 보기에 사실일 것 같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경멸하고 허위라고 매도하려고만 드는 것 역시 어리석은 오만이다.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요 휴브리스 같은 거겠죠. 그래서 오른쪽도 보면은 대자연이 지닌 능력의 한계와 경계를 자기가 알고 있다고 우쭐대는 임을 이성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이다. 그 한계나 경계를 우리 능력이나 역량 아래 두려는 것보다 더 분명한 바보짓은 이 세상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딱 중간에 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강을 보자 그것이 대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 세 번째 줄에 납득할 수 없다면 적어도 판단을 보류해 두기라도 해야 할 것이다. 그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해 버리는 것은 가능성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자기가 아노라 주장하는 섣부른 오만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헬레니즘 시대에 그 해이주의학파, 필연주의자, 필연의 해이주의학파가 다시 떠오릅니다. 생각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거기 신들에 걸려있는 말인데 킬론이 그랬다고 그러죠. 그래서 킬론이 그게 보면 저 무엇도 그 무엇도 과도하지 않게라는 규칙이 되는 셈이다. 킬론의 얘기가 나오고요. 계속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마지막 334쪽에 보면은 우리의 한 6번째 줄점인가요? 마지막 패러그래프 마지막에서 밑에서부터 우리의 판단력 자체에마저 수많은 모순이 깃들어 있다고 느끼면서도 뭐 이런 얘기입니다. 판단력 자체에 수많은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계속해서 오만과 호기심은 우리 마음의 두 가지 재앙이다. 후자는 호기심은 우리에게 도처에 코를 내밀게 하고 오만은 그 무엇도 미해결이나 미결정의 상태로 두지 못하게 한다. 아까 그랬죠. 오만 때문에 판단을 내리는 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 유보라도 하자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28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정에 관하여 이거는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몽테뉴의 연보 얘기를 할 때 라보에시 친구와의 우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권의 중간점에 이걸 배치했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만나는 게 25세 만났나요? 저기 몽테뉴가 30세에 이 사람이 33살, 3살 많다고 그랬죠. 33살에 죽었는데 몽테뉴가 30세에 죽었죠. 25세에 만나서 그 전에 이제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이 쓴 책입니다. 자발적 복종이라고 그랬어요. 폭군에 대항한 자유를 기리기 위해서 쓴 책이다. 16세라고 18세 두 가지 썰이 있는 것 같아요.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를 높게 평가하는 뜻에서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에 보면 나는 이 작업의 마지막 모두를 빛내줄 작품을 에티엔 드 라 보에시에게 빌려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다. 친구가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바로 자발적 복종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게 인간은 자유를 추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복종하는 것은 이 자유의 의지에 복종하겠다고 갖다 바쳤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자유를 중요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337쪽에 여섯 번째 줄인가요? 완벽한 우정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대응되는 말이 나중에 보면은 평범한 우정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가 나오는데 자연은 무엇보다 서로 어울려 살도록 우리를 준비시킨 것 같다. 훌륭한 입법자들은 정의보다 우정을 더 배려했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그런데 어울려 살기의 정점이 바로 우정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쾌락이나 이익, 공적이거나 개인적인 필요가 만들어내고 키우는 모든 사귐은 우정 자체가 아닌 다른 이유, 다른 목적과 이득을 섞느니만큼 덜 아름답고 덜 고상하며 우애도 덜 깊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고대가 제시한 네 가지 사랑, 자연적인 사랑, 친교에 의한 사랑, 환대하고 보살피는 사랑, 성적인 사랑도 따로든 합쳐서든 우애의 즉 우정이라고 이 사람 번역했겠죠. 우정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오른쪽 339쪽이죠. 거기 바로 갈까요? 물론 이제 전에 부자 간의 그 정의라는 게 관계가 그렇게 우정의 가장 중요한 봉사 중 하나인 잘못을 일깨워주는 바로잡는 일을 그런 자식이 아버지한테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비유가 있는데요. 어쨌든 339쪽의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우리의 선택과 자발적인 자유의 몫이 적다. 그런데 우리 친척 관계죠. 그러니까 아까 부자 간의 관계나 친척 간의 관계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자발적 자유가 만들어내는 것 중 애정이나 우정보다 더 완벽하게 자발적인 자유다운 것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또 보면은 그 중간에 여자를 향한 애정이 우리의 선택에 의해 생긴다 해서 우정에 견주거나 우정과 같은 범주에 넣을 수는 없다. 이거는 그 당시에 뭐 여자를 별로 그렇게 남자에 비해서 차등하고 있었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할 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애정을 이제 그 어떤 그런 욕정적인 애정에 기반을 둔 그런 관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은 이 불은 이제 사랑이겠죠. 열병 같은 불, 우리의 어느 한 구석만 태우는 불이다. 우정의 불은 고르게 전체적으로 데우는 온기, 온화하지만 한결같고 지속적이며 고요한 온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다정함이요 광채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성을 향한 사랑의 불은 우리에게서 달아나는 것을 쫓는 광포한 욕망이다. 이거 재밌는 표현 같아요. 거기 보면은 일단 잡은 것을 겉들떠 보지도 않고 달아나는 것만 서둘러 쫓는다 이런 얘기가 있죠. 아리오스토마스가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341쪽 개론으로 말하자면 들어갈 때만 자유로운 거래일 뿐 아니라 통상 우정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맺는 거래이다. 우정에는 사업도 거래도 없고 오직 우정 자체만 있다는 거죠. 여자를 우정에서 배제했습니다. 여자들의 영혼은 그토록 밀착되고 지속적인 인연의 포옹을 견딜 만큼 굳센 것 같지 않다. 그 다음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게 그리스에서 있었던 동성연애 비슷한 그런 얘기도 좀 언급이 되고 있고요.
연동과의 관계 있죠. 나이 젊은 애와 나이 많은 분의 관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344쪽에 보면은 첫 번째 줄에 우리가 보통 친구, 우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연히 또는 필요에 의해 마음이 맞아 생긴 친숙함을 친밀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우정에선 쌍방의 영혼이 완전히 섞여 서로의 안에 완전히 융합으로 용해되어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는 그였기 때문에 나는 나였기 때문이라고 밖에 이런 표현이 있죠. 왜 그를 사랑하는지 말하라 도로면 이런 표현입니다. 아마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필리아인가 뭐 그런 식이죠. 그때는 그 책에서는 친애라고 번역했고 이게 사실은 우정이라고 번역하기는 좀 그래가지고 친애라고 번역했던 것 같고 다른 책에는 우정이라고 번역한 책이 없고 내는 보니까 사랑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개념적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347쪽에 그런 또 얘기 나옵니다. 세 번째 줄에 다른 평범한 우정이다. 아까 완전한 우정, 평범한 우정 이런 얘기 했었는데 평범한 우정을 이런 우정의 반들에 넣지 마라. 이 두 종류의 우정의 규칙을 혼동하지 말기 바란다. 그를 사랑하라. 어느 날인가는 그를 미워해야 할 것처럼 그를 미워하라. 어느 날인가는 그를 사랑해야 할 것처럼 이라고 킬도는 말하곤 했다. 이 계명은 저 지구하고 더 높은 우정, 완전한 우정이죠. 에서는 추악한 것이지만 보통의 그리고 관례적인 우정, 평범한 우정에서는 실천하는 데는 건전한 것이다. 거기도 보면은 그 밑에서 다섯 번째 줄점에 그렇죠. 친구 사이 우정이 진정으로 완벽하다면 그 우정은 그런 의무의 감정을 잊게 만들고 은혜, 의무, 고마움, 간청, 감사 등과 같은 분리와 차이를 드러내는 단어를 미워해 그들 사이에서 추방해버리게 된다. 완전 없는 일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두 몸을 취한 한 영혼. 그 다음에 349쪽에 다섯 번째 줄점인가요? 내가 말하는 완전한 우정이란 공유할 수 없는 우정이다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그래프에서는 보면 평범한 우정은 나눠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350쪽에 보면은 밑에서 한 8번째 줄인가요? 기루스 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탔던 말을 얼마에 팔겠느냐고 혹은 왕국 하나와는 바꾸겠냐고 물었다는 거죠. 그 갱마대에 우승한 병사에게. 그러니까 젊은 병사는 절대로 안 됩니다. 폐하. 하지만 친구를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이놈을 내놓겠습니다. 만에 하나 친구 삼을 만한 인간을 발견한다면 말이죠. 그만큼 완벽한 우정을 높게 가치를 두었고 그 다음에 그만큼 또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에 하나라는 얘기를 한 거 보면은 그 다음 352쪽에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그날 이후 나는 실험 없이 연맹했을 뿐이다. 내게 주어진 쾌락마저 나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그를 잃은 슬픔을 배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테렌티우스가 한 말이죠. 내 삶을 나누던 네가 이제 없으니 나는 모든 즐거움을 끊기로 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353쪽에 보면은 그 제일 마지막 줄에 오 불행하구나. 나는 내 행지여 너를 잃었으니 너와 더불어 내 모든 기쁨이 일시에 사라졌구나. 너희 다정한 우정을 묻고 자란 기쁨들이 참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던 것 같아요. 죽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약간 충격을 좀 받았다고 그랬죠. 몬테뉴가. 여기까지가 28장에 대한 얘기고, 뭐 계속 조금 남았으니까 할까요? 원래 그 29장 다음에 다른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 29장은 에티enne de la 보에시의 소네트 29편, 이제 시가 들어있습니다. 시가 들어있다는 얘기고, 이거를 이제 그 덕이상 백작댁 더 그라몽 부인께 이제 편지를 쓰면서 글을 쓰면서 이 시를 줬다는 거죠. 이게 보면 재밌는 표현이 밑에 네 번째 줄이죠. 357조. 다른 시들은 나중에 청혼하던 무렵 자기 아내를 위해 쓴 것이어서 벌써 어딘지 괴로움의 차가움이 느껴집니다. 괴로움이 차갑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는 가볍고 자유분방한 주제를 다룰 때만큼 시가 재미난 때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들은 다른 책에 실려 있다고 그러죠.